사실 저는 제가 원래 6년 전에 비구니 스님이 되려고 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가씨가 어찌 비구니 성이 되려고 갑자기 마음을 내겠습니까? 왜 비구니 성이 되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채한님. 완벽주의에 엄청 예민한 탓에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스타일입니다. 고등학교 때 신경성 위궤양이 올 정도였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호흡으로 생각을 대체가 잘 안 되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광명진언으로 주력 수행을 합니다. 저는 흥분도 잘하고 가슴도 요동 잘 치는 저는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울에서 오신 수행자님이시네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수행자입니다. 내가 수가 뭔가요? 닦을 수거든요. 행한 게 행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닦고 행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를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라는 말을 그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나름대로 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남편을 보면서 마음을 닦고 계시면 그건 남편 수행자인 거예요. 아셨죠? 아이를 보면서 아이 수행자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는 수행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수행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천이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스님 같은 경우도 뭐 스님이라는 그 직함보다 어찌 보면은 항상 그분의 책 속에는 실천가라는 말을 적어놔요. 실천가 법정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에요. 숭산 스님도 실천가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무언가를 실천하는 사람, 구도자. 구도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한다는 거잖아요. 도를 구하는 거잖아요. 도는 각자마다 달라요. 그게 신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공자님이 될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될 수 있어요. 또는 마음의 도를 찾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구도자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수녀님들 다 구도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죠. 신부님들도 그렇고. 예민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시작된 것 같아요? 성격은 타고난 것 같아요.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좀 급한 성격이나 예민한 성격이에요? 부모님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외모나 이런 게 좀 닮았어요? 그렇구나. 여지없게 아버지의 또 성격을 닮으셨네요. 그전에는 그걸 좀 바꾸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습니까? 못 바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격이고 유전자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잠도 거의 입면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뭐 3시간 정도 될 정도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불법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명상을 접했고 근데 지금 호흡 명상은 저에게 너무 그러니까 그 생각을 떨치기에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 힘이. 그래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저는 어떤 명상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광명진언을 하고 주력하고 진언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하면 좀 낫습니까? 네, 내뱉으니까. 네, 내뱉는 게 그래 뭐예요 그게? 진언을 내뱉을 때 뭐로 내뱉어요? 말로. 말은 뭘 담고 있어요? 숨을 담고 있잖아요. 호흡.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을 담고 있어요. 말이. 그래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말 자체가 음률을 붙이면 노래잖아요. 광명진언이나 반야신경이나 금강경 하시는 분들도 항상 노래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 밀다시 조견옹 개운 독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온공즉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흡을 하려고 자꾸 의식하니까 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광명진언을 하고 뭔가 법문을 자꾸 읽고 경전을 읽으면 거기에 내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읽으면 되기 때문에 호흡이 좀 편안해지고 예민했던 마음들이 좀 사라지죠. 사실 저는 제가 원래 6년 전에 비구니 스님이 되려고 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냥 사회에서 제가 수행자로 살고 싶어서 나와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길을 터주시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명상을 조금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런 나의 무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떨칠 수 있는. 근데 그걸 배우고 싶어서. 네, 그 무기가 자신을 향해야 되는데 바깥을 향해 있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무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는 안 보이거든. 본인이 비구니 승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세상과 어찌 보면은 떠나고 싶었고 세상과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겠죠.
삶이. 안 그러면 젊은 아가씨가 어찌 비구니성이 되려고 갑자기 마음을 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집에 부모님이 스님이 계시다든가 다른 분들이 종교에 관계된 분들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왜 비구니성이 되려고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저를 다스리고 있는 에고가 너무 센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에고가 어떻게 작용을 해요? 본인의 삶에. 그냥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 그때는 20대 때는. 지금은 이제 명상을 하면서 제가 좀 다스리려고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정밖에 없었어요? 네. 감정 덩어리로 살았어요? 감정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네. 감정 속에 파묻혀서 네. 매 순간마다 감정적으로 살아오니까 그 출가하지 그래요. 머리 깎으면 잘 어울리겠네. 그래서 그런 수행을 할 때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을 찾으니까. 그래서 출가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그래, 수행이 제일 행복하니까. 왜 안 했어요? 스님들께서 그런 팔자가 아니라고. 저는 제가 명상할 팔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캄보디아 가서 우물 파고 뉴욕 지음 만들고 이런 팔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경북 청도군 청도 원정일이 604-1번지 흑성마을에서 태어난 이남인의 셋째로 태어났고 우리 형도 부모님 근처에 계시고 우리 누나도 부모님 근처에 계시고 제 동생도 부모님 근처에 계세요. 근데 딱 12살 때 저만 딱 대구로 도시로 혼자 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한테도 제대로 출가 못했는데 어디 사회에서 출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오래된 업과 습관들이 내가 그대로 더 깊게 봤죠. 저희 아버지도 성질 대단해요. 우리 형 성질 대단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형하고 어릴 때 엄마가 하도 안 좋아서 점쟁이한테 대나무집 가서 점 보면은 아버지 위에 형이 한 분 계시거든요. 형이 한 분 계신데 군대에서 돌아가셨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래요. 아버지하고 그 형, 큰형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태어난 게 우리 형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같은 청도에 또 살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명상을 하고 올해 한 27년 되니까 한 15년째 때부터는 두 분이 화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제가 서울에 있어도 제가 하는 이 삶의 방식과 이런 걸 보시더니 두 분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사이가 좋게 서로 잘 돈독하게 살아가요. 성격이 바뀌더라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이제 어찌 보면은 아버지의 그 마음과 아버지의 습관을 많이 벗어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줄기가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본인이 열매니까 연결이 자꾸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독립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유학생을 혼자 오래 해서 부모님께서 이제 시집 가기 전에는 좀 같이 살자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되진 않았어요. 같이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고요. 아 좋아요. 그 아버지도 좋겠네요. 네. 엄마도 그렇고. 네. 그러면 뭐 상관없죠. 오랫동안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때 유학 생활했을 때는 마음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그때도 그런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타고난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 완벽해야 되고 그런 게 저를 스스로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호자도 없고 하니까 모든 걸 이제 제가 다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것부터 해서 자립심과 독립심과 이런 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삶에서 나쁜 점이 뭔가요? 외로움? 외로움? 그 외롭네요. 본인이 지금 감정 자체가. 제가 계속 묻고 질문하는 이유가 질문자의 감정이 지금 아빠에 대한 얘기로서 자기의 감정도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의 감정을 저는 듣고 싶거든요. 어떤 감정이 가장 중요한 입장인지. 외국에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외로움도 많았고 타국 생활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혼자 독립적으로 뭘 잘해야 된다는 욕심도 많고 그리고 성공에 대한 어떤 집념, 뭔가 하나에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집념도 본인이 많잖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려고 하고 그리고 완벽하려고 해서 완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 자체는. 그냥 존재 자체로 온전한 거지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은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동물 세계, 이 자연 세계,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고 씨앗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어떠한 존재든 간에 완전하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력할 뿐이지 걸림이 없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생사에 걸려 있고 질병에 걸려 있고 부모에 걸려 있고, 여러분 태어난 그 자체가 지금 부모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인연 때문에 힘든 사람이 되게 많고, 이제 연인이 있으면 연인 때문에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 자유에 대해서 조금씩 서로의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를 놓으면 아이에 대한 걸림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인생이에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혼자 있어서 외로운 사람은 둘이 있어도 외로워요. 같은 집안에 같은 침대에 자도 외로워요. 사랑할 때뿐이에요. 그 지나면 또 외로움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외로운 거예요. 받아들여요. 위약을 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성격이 그래서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그걸 유전이라고 볼 필요 없어요. 거기서부터 지금 자신의 딜레마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목표에서 자꾸 그걸 뿌리로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질문도 똑같아요. 광명진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력 수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뭔가 목표치를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본연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목표 자체가 없어야 돼요. 어떤 걸 주력 기도로 해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제서야 보여요, 본인이. 그제서야 새로운 눈이 뜬다니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짧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를 꿈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자리를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 공부를 말씀드리고 명상을 알려드리려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어떤 목표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뉴욕이나 캄보디아에 뭔가 가서 우물을 짓고 학교를 짓겠다고 목표를 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연히 기사를 보는데 7년 전에 캄보디아의 사람이 물을 먹고 20명이 죽었대요. 그걸 기사를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 사람이 물을 먹고 죽나? 아프리카는 아닌데 어떻게 캄보디아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냥 내 마음이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캄보디아 한 번도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티켓팅을 한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만났어요. 가이드한테 이런 자초지정 때문에 한국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아, 그러면 저희 동네 꼭트너 초등학교라는 그 동네 마을 상태가 지금 우물이 그렇다. 우물이 지금 다 녹수물밖에 없고 생활하수가 하수구 시설이 없으니 그 우물이 오염돼서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배탈이 나고 수명이 짧다. 60살 채 안 된다. 수온이 많이 차가지고. 그러면 그곳으로 가자 해서 그냥 가이드랑 그곳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가이드가 저희 캄보디아 지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꼭트너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부터 우물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5년에 걸쳐서 5개의 우물을 프랑스 업체와 영국, 스웨덴에서 만들어준 우물은 작은 우물, 오염되는 우물이고, 우리가 만들어준 우물은 그게 10배 되는 우물을 만든 거예요. 가격이 10배예요.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목표로 잡은 게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물을 뭐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는 음악 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배우는 선생님이 없어요. 음악 선생님이. 근데 아이는 제가 가서 기타를 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음악으로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악 교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음악 선생님에게 월급을 주는 프로젝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타를 배우고 음악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다 학교에 만들고 빔 프로젝트를 선물하고 자전거를 수백 대, 수십 대 선물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길도 넓히고 정글숲의 길도 넓히고, 이제는 가로등을 아이가 정글숲에서 성추행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번에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가로등 만들려고 예견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수장이 우리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 그럼 가로등을 만들겠습니다 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계획한 적이 없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이에요. 어느 곳에서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만 그냥 그 닥치면 내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목표를 잡고, 그게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 저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나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인연에게 최선을 다한다. 내 눈앞에 죽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간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 오늘도 여러분 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12명이 저기 제주도 세월이 지나서 토끼섬
하도리 토끼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14포도의 쓰레기를 다 줍고 왔어요. 지금 미리 가서. 내 눈앞에 쓰레기가 보이면 주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주우려고 여기 하니까 쓰레기가 없어. 얼마 전에 미역이 떠내려고 가지고 해변을 다 채웠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동사무소에 다 해서 그걸 다 쓰레기를 다 수거해 갔어요. 그러면 없는 곳을 찾자 이래서 철새 도래지가 저기 가면은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철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을 저번에 주었는데 가다가 토끼섬이 보이는데 쓰레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그냥 거기 세워서 딱 1시간 만에 14포를 주운 거예요. 내 눈앞에 여기 안 보인다고 쓰레기 없네, 난 오늘 봉사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곳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목적을 여기 같이 가신 12분도 당연히 그냥 종달리에 있는 철새 도래지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다가 눈에 보이니까 저곳에 가자.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인 거예요. 목적을 처음에 삶았지만 그 목적을 이룰 필요는 없어요. 쌤도 딱 1년에 한 번만 목적을 딱 잡아야 돼요. 이 기도법을 찾는다라는 그 목적 자체로는 내 마음에서 절대 이 기도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똑똑해서 이해가 될 것 같아. 유학 갔자 왔잖아. 나 유학도 못 가봤어. 나는 청도에서 대구로 유학 왔어. 아이고, 딱 말씀하시니까 알아들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완벽주의, 저도 완벽주의예요. 저도 엄청 예민한 사람이에요.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준비물을 준비 못 해오나는 고아원하고 저밖에 없는데 항상 예민하고 눈치 보던 아이였어요. 완벽주의였고 잘하고 싶었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직업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음악으로도 노래로 성공하고 싶었고 그리고 명상으로도 제대로 하고 싶었고 NGO 공익법인 차려서 이것도 크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다 부질없어요. 딱 놓고 나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뻗어가기 시작하고 2019년에 대한민국 나눔 대상 받으러 KBS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단체는 정부의 지원을 하나도 안 받잖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제가 방송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거리 모금해서 자원봉사자분들, 여기 다 자원봉사자분들이 거리 모금해서 어제도 제주도에서 거리 모금, 오늘 여러분 안내해 주신 분들이 다 거리 모금 하신 분이잖아요. 2시간 서 있어봤자 6만 원, 5만 원. 자, 여러분들 내가 낼게 이런 마음 낼 정도로 적게 모금이 돼도 이게 15개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주 2회씩 3회씩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짓고 우물 파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마음도 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이 부산에서 제주에서 아무 마음 내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다 바쁜 분들이에요. 다 개인적으로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내어서 내가 할 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완벽주의자다 이런 생각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여기 완벽하지 않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리고 또 예민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다 예민해 여기. 저도 예민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어. 다 스트레스 받아 여기. 그리고 신경성 위궤양이 올 정도라 고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유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쌤처럼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귀향이 올 수 있어요. 저처럼 공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귀향이 안 와. 아무리 공부해도 엄청나게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많으면 하나만 알면 돼요. 생각이 많으면 피가 어디로 쏠려요? 그래 뇌로 쏠리죠. 당연하죠. 여러분 힘 꽉 주면 어디로 피가 쏠려요? 손. 발 힘 꽉 줘봐요. 쥐가 나죠. 여러분 왜 헤엄칠 때 쥐가 나요? 발에 피가 쏠리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되니까 여기가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 그래서 탁 찔러가 피가 나게 하잖아요. 순환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생각이 많으니까 피가 어디가 몰려요? 뇌로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 뇌는 가만히 있어도 20%가 뇌가 피가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더 신경을 쓰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피가 50%, 60%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더 예민해지고 안구 건조증은 생기고 두통은 생기고 목도 깔깔하고 자꾸 비염이나 이런 건 생기고 그러면 피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으로 충분히 혈액이 돌아야 하잖아. 여러분이 음식을 딱 먹으면 위장에 혈액이 돌아야 소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혈액이 자꾸 생각 속에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지. 단단하고 가스가 자꾸 차지. 명상을 할 때는 알아차릴 뿐이지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내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이미 집착이에요.
그거를 잘 안 내려놓게 되거든. 근데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는 마음이 생기면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소화 잘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자꾸 위장에 이렇게 피가 돌고, 그리고 손 이완 명상이라고 있어요. 바디 스캔 명상이라고 있어요. 체완치면 그 명상을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손 이완 명상, 손 집중 명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손에 자꾸 신경을 쓰고 손에 혈액을 집중하고 순환하는 기능을 자꾸 키우세요. 그러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